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의 밤하늘이 수백 개의 불꽃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 그 불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전 세계 공급망을 태워버릴 불씨이자 단 몇 주 만에 5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경제적 폭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전 지구적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돈의 블랙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수백억 원의 전비는 대체 어디서 오고 있으며 누가 이 거대한 청구서를 지불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불길이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화염 너머에 숨겨진 네모칸 자본의 계산서 그리고 그 모든 판을 뒤흔드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밤하늘을 수놓은 저 불빛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기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입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이 집속탄은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하늘에서 수십 개의 새끼 폭탄을 비처럼 뿌립니다. 이란이 이러한 금지된 무기까지 꺼내 들었다는 것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체제 존립을 건 끝장 승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공세를 받기 위해 아이언돔을 포함한 최첨단 방어 체계를 가동하며 매 순간 수십억 원을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소모전은 이스라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란은 죽음을 각오하라며 배수진을 쳤고 이 불길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타격할 시점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쏟아지는 미사일 개수가 아니라 그 미사일 하나하나에 붙은 가격표에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들이 군사자산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왜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려 하는 걸까요? 전쟁 개시 후 단 며칠 만에 작전 운용비로만 5조 4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중견 국가의 1년 국방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체계를 공급하며 군수 산업의 호황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 부채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청구서는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전가될 것이며 이미 고금리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상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레바논 전선까지 확대되며 중동의 노동력과 생산시설은 마비되었고 이는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파상 공세를 이어가며 소모하는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일반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모으지 못할 거액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국제유가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으며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은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의 72시간이 이 비용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지만 전장은 오히려 유럽의 참전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돈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핵항모와 영국의 전투기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지중해로 향하는 걸까요? 그들이 노리는 진짜 타깃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평화롭던 지중해에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진입했습니다. 영국 또한 카타르의 전투기 4대를 추가 배치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의리 차원이 아닙니다. 유럽 경제의 생명선인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 항로가 위협받는 순간 유럽의 모든 물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물가 상승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동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면 유럽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전략자산 이동은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위협하지 말라는 무력 시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참전은 전쟁의 규모를 중동 분쟁에서 세계 대전급으로 격상시키는 촉매제가 될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72시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유럽의 군사력이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억제력 행사에 그칠 것인지에 따라 우리 계좌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대체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평소라면 수백 척의 유조선으로 붐볐으리 이 좁은 통로에 지난 이틀간 통과한 배가 단 9척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봉쇄 작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가해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란은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병행하며 가격 폭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미국의 금리 인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도 함께 지옥으로 가자는 논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망의 목줄이 조여질수록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중동의 화약고로 쏠립니다. 9척의 배가 0척이 되는 순간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부터 자동차 기름값까지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치밀한 봉쇄 작전지에 누군가 이란에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 정보와 정찰 데이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눈이 되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중동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압박을 줄이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즉각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화살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넘어 미국 본토를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며 전쟁은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단 한 명의 인물이 판을 완전히 뒤집겠다고 선언하며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조건 항복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 수사나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이란을 향해 선택지는 무조건 항복뿐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특유의 슬로건인 마가를 본뜬 MIGA Make 이란 Great Again을 언급하며 현재의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정권교체, 위즘 체인지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항복하는 대가로 이란의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란 내부의 반정부 여론을 자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인물을 내세우라는 그의 요구는 기존 국제정치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발언입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이 강경한 태도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결단이라고 환호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중동을 더 큰 화염 속으로 몰아넣을 도발이라고 비난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은 이 전쟁을 이르면 4주, 늦어도 6주 안에 끝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며 미군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이 정권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직전이라는 분석에 근거합니다. 앞으로의 4주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변동성이 큰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속전속결을 자신하며 정권교체의 바람을 중동을 넘어 중남미까지 확산하겠다는 초강경 태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질서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호언장담대로 4주 안에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전례 없는 안도 랠리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란의 저항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운명의 시계추는 이제 4주라는 짧은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연기가 거치고 나면 중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친미 정권이 들어선 이란은 다시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종결되었던 자산이 풀리고 거대한 인프라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건설, IT, 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수많은 생명과 5조 원이 넘는 자본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요.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새로운 질서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이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의 폭락의 공포를 느끼기보다 전쟁 이후 재편될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미리 그려봐야 합니다. 중동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어느 섹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 어떻게 강화될지를 말이죠. 여러분의 자산은 이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장은 요동치고 있지만 냉혹한 자본의 흐름은 그 너머에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이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내 부의 알고리즘을 먼저 읽어내는 자만이 다음 상승 사이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정확한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의 시그널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